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인류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오늘은 의식의 주인이 심장에서 머리로 이사 오기까지의 그 길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셰익스피어의 이 질문이 그냥 멋있는 시 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의식에 대한 인류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던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딱 포착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당시 극장에 앉아있던 평범한 사람들조차 이 질문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하고 즐겼다는 거예요. 심장이냐 머리냐, 이게 그 시대의 가장 핫한 지적 논쟁거리였던 셈이죠.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생각과 감정이 전부 심장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직관적인 생각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차이를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심장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잖아요. 흥분하거나 무서울 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죠. 열정의 중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는요? 뭐 느껴지는 게 없죠. 심지어 아리스톨레스는 뇌를 그냥 뜨거운 피를 식혀주는 라디에이터 정도로 생각했어요. 뭐 해부를 해봐도 그냥 말캉말캉한 흰 덩어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오래된 믿음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속에 화석처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하지 뇌가 찢어지게 아프다고는 안 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직관이 언어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기나긴 논쟁을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2세기에 나왔었습니다.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가 했던 좀 끔찍하긴 하지만 아주 명백한 실험이었어요. 자, 실험 과정은 이랬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돼지에 막 뛰고 있는 심장을 손으로 꽉 쥐어도 비명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출된 뇌를 살짝 누르자마자 돼지는 즉시 의식을 잃고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행동을 통제하는 게 심장이 아니라 뇌라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순 없었죠. 아니, 이게 핵심이에요. 증거가 이렇게나 눈앞에 명백했는데 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느낌이 실험적인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감정의 중심이라는 그 직관과 오래된 전통의 힘이 갈레누스의 이 명백한 증명조차도 덮어버릴 만큼 막강했던 거죠. 자, 그렇게 수세기가 흐르면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뇌를 이해하는 방식이 항상 그 시대의 최첨단 기술에 의해 규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를 보면서 뇌도 저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17세기의 데카르트는 정원에 있던 유압식 자동인형을 보고 뇌를 일종의 유압 시스템으로 생각했어요. 신경을 통해 압력이 전달된다는 식으로요. 그러다 19세기에 전기가 발명되자 뇌는 순식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대한 전신망으로 비유됐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뇌를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컴퓨터라고 하죠. 이 비유들은 각각 그 시대엔 정말 강력했지만 결국엔 불완전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얼마나 자극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메리 셸리가 어떤 전기 실험쇼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죽은 동물의 사체가 전기로 경련하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전기로 생명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서 그 유명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쓰게 된 거죠. 좋아요. 이제 뇌가 생각의 중심이라는 데는 다들 동의하게 됐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뭘까요? 그럼 뇌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일까? 아니면 각자 다른 일을 하는 전문 부서들의 모임일까? 하는 거였죠. 이 논쟁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에는 골상학이라고 해서 두개골 모양을 만져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맞힌다는 지금 들으면 좀 황당한 사이비 과학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폴 브로카 같은 진짜 과학자들이 있었죠. 그는 뇌졸중으로 말을 못하게 된 환자들을 끈질기게 연구해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뇌의 아주 특정 부위, 바로 왼쪽 뇌의 앞부분에 있다는 최초의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뇌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기능별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좌뇌와 우뇌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역할이 다른 비대칭적인 구조라는 것.
이 발견으로 뇌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요, 신경과학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바로 분리뇌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의 왼쪽 방구와 오른쪽 방구는 뇌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경다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아주 심각한 뇌전증 환자들의 발작을 막기 위해서 의사들이 이 다리를 외과적으로 잘라내는 수술을 하곤 했습니다. 이 수술은 정말 놀라운 질문을 던졌어요. 두뇌 사이의 소통을 끊어버리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이 정말 기발한 실험을 설계했는데요.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좌뇌는 우리 시야의 오른쪽을 보고요. 말을 못하는 우뇌는 왼쪽을 봅니다. 평소에는 뇌량이 이 정보를 합쳐주지만 이 다리가 끊어졌으니 한쪽 뇌는 다른 쪽 뇌가 뭘 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한 유명한 실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연구자들이 환자의 왼쪽 시야, 즉 말을 못하는 우뇌에만 살짝 민망한 누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환자는 즉시 얼굴을 붉히면서 킥킥 웃기 시작했죠. 몸은 분명히 반응한 거예요. 자, 이때 연구자가 묻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한 말하는 좌뇌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 이 기계가 참 재밌게 생겼네요. 보세요. 좌뇌는 자기 몸이 왜 웃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낸 거죠. 이 실험은 좌뇌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해설자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심장에서 출발해서 유압 시스템, 전신망을 거쳐서 마침내 컴퓨터라는 비유에 도착했습니다. 뇌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여정은 결국 그 시대의 기술의 거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뇌는 컴퓨터다라는 이 믿음 역시 과거의 그 유압 시스템 비유처럼 언젠가는 낡은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시대의 기술적 한계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가 뇌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다음 비유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뇌에 대한 탐구를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이유일 겁니다.